도파민은 행복과 쾌락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이 4가지 정도 역할이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게 뭐죠?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때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즐거운 현상이 일어나서 심리적으로 행복해지고 즐거움이 오기 때문에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서 음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할 때, 즐거운 음식을 먹거나 즐거운 음악을 듣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즐거움을 주는 호르몬,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랜 시간에 노력을 해서 성취를 이루어냈을 때, 오랜 시간 작업을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영화를 만든다거나 책을 쓴다거나 또 적금을 들어서 오랜 시간 투자를 해서 내가 사고 싶은 비싼 물건을 사거나 또는 해외여행 갔을 때, 이렇게 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오랜만에 인내의 결과물로 어떤 성취를 이뤄냈을 때, 이때 나오는 호르몬도 역시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취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일을 도전하게 되고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해서 그 다음 타겟을 향해서 또 정진하는 경우들이 있죠. 대부분 성공을 이뤄내신 분들은 이 성취감에 중독이 돼서 그 일을 또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도파민이 주는 큰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너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내가 힘들게 노력하고 인내를 해서 얻어낸 결과물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보상이 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숏폼 영상들이 되게 많죠. 15초, 30초 이렇게 짧은 영상에 중독되는 현상, 스마트폰 중독 현상인데요. 이것도 역시 그 중독을 끊지 못하게 되는 것도 바로 짧은 순간에 강렬한 쾌락을 맛보게 해주는 도파민 때문입니다. 요즘서 도파민 중독됐다, 이런 표현들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느낌, 강렬한 자극, 흥분 상태까지 주는 것을 바로 도파민 호르몬 덕분이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 신진대사에도 이 도파민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혈액 공급이나 또 호르몬 대사나 통증에도 대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도파민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이 없을 때는 이 혈액순환 공급도 잘 되지 않고 도파민과 관련된 다른 호르몬들도 제대로 잘 분비가 되지 않고 통증에도 또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굉장히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파민 호르몬이 없다면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즐겁지 않고 우울하고 혈액순환이나 몸의 신진대사도 잘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파민 호르몬은 요즘 이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너무나 자주 짧은 자극들을 계속 얻고자 하는 문제로 인해서 중독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약물 사고가 아직은 적은 편인데 우울감이나 작은 고통들에도 견디질 못해서 이 항우울제나 또 정신치료제를 먹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 성인들의 약 25%가 정신치료제 약물을 먹고 있고요. 아이들의 경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거의 7.5% 이상의 아이들이 이런 정신과적인 약물들을 먹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한 8.6% 정도가 항우울제나 정신치료제를 먹고 있고 캐나다도 7.9% 정도가 약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25개 국가 중에서 다행히 우리나라는 1.3% 정도 낮은 비율로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정신적인 부분을 약물에 의존하는 현상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상업적으로도 이 도파민 호르몬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바로 앱 중독이라는 현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잠깐 보고 끊기가 참 어렵잖아요. 바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보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도파민에 중독되는 우리 몸의 신체 원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거거든요. 이런 현상을 이제 브레인 해킹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업 사회에서 호르몬과 나를 잘 알고 중독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자기 조절 능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파민이 발견된 경우는 우연한 실험에 의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제임스와 두 사람이 뇌 학습 과정을 알기 위해서 쥐 실험을 했는데요.
뇌의 특정한 어떤 부분이 어떤 학습을 일으키는지를 확인하려고 쥐의 두뇌에 어떤 자극을 줬습니다. 근데 그 위치가 잘못되는 바람에 쥐들이 이 도파민 분비로 인해서 그걸 맛보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자극을 받고 그런 레버를 누르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 그 자극으로 인해서 쥐들이 맛있는 거, 먹을 것을 줘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 자극을 얻으려고 계속 레버를 누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쥐가 느끼는 즐거움이 컸다라는 거죠. 두 사람이 관찰해보니까 쥐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이었고 그 자극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 쓰러질 때까지 그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연히 뇌에 그 자극을 잘못 짚는 그 실험 때문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발견이 됐는데요. 호르몬의 특징으로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자극을 계속 맛보려고 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나 다른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 쥐들의 모습을 보면 자유롭게 있을 때와 플라스틱병에 갇혀 있을 때 쥐들은 자유로운 쥐가 플라스틱병에 갇힌 쥐를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띄었다고 해요. 다른 쥐의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는 이런 모습들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으로 인해서 굉장히 애착관계, 또 애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도파민에 중독된 쥐, 헤로인을 통해서 도파민에 맛보게 하고 중독된 쥐는 그 쥐를 풀어주려는 노력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도파민에 심하게 중독될수록 그 쾌락으로 인해서 고립되게 하고 타인을 돌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이나 도박 중독, 또 심하게 스마트폰 중독이 됐을 때 다른 사람과 굳이 만나지 않고도 내가 즐겁기 때문에 그 중독에서 계속 빠져들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 도파민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너무 많을 때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적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많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조현병이라는 병으로 나타나게 돼요. 최근에 안타깝게도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조현병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상태가 도파민 호르몬 분비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극에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바뀌게 돼요. 감각이나 어떤 인식력이 높아지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어떤 환청도 듣고 환상도 보게 되는 부작용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정신분열증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렇게 너무 감각이 예민하고 감각이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형태로 빠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도파민의 호르몬이 너무 부족한 상태는 파킨슨병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에 있는 분들은 보통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집중하기 어렵고 또 무기력하고 또 우울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신장과 복부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신장과 복부 건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온몸에 근육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떨림이 일어나는 파킨슨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소화 배설도 잘 되지 않습니다. 소화기관도 역시 근육이기 때문에 근장애가 일어나서 음식을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기게 되죠. 공통적으로 이 파킨슨병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또 장 건강이 안 좋은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도파민 호르몬이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적정한 호르몬의 분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먹는 것도 건강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파민 호르몬의 분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